하은아,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불렀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스파 중이에요.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200만 원이에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님이 위급하다는데 스파가 중요해?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먼저 가 계세요. 전 스파 끝나고 바로 갈게요. 뚝! 전화가 끊기던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는 울음소리 대신 하은의 하이힐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연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는 72세 윤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40년 된 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윤정희는 남편 박태성 회장의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뒤 남편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한때 강남 부동산의 황제라 불렸던 박태성 회장. 30대에 태성 개발을 세워 지금의 제국을 일군 사람.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희가 따뜻한 물과 약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이 손으로 남편은 평생을 일했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해 지금의 태성 개발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남 일대의 건물 중 절반이 남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진 뒤 회사의 모든 실무는 정희가 맡았습니다. 정희는 원래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동안 집안을 지키는 것이 정희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상에 누운 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맡아야 했습니다. 아들 박준서는 싱가포르 지사를 맡고 있었고 1년에 두세 번밖에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하은은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정희는 하은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아들과 결혼할 때만 해도 하은은 얌전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하은은 똑똑했고 말도 잘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은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건강할 때는 하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진 뒤 하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 의견도 들으셔야죠. 하은은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희도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제안하는 것들은 대부분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거나 팔아치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건물은 낡았으니까 팔고 신축 건물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이 땅은 지금 팔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어요. 하은의 말은 언제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이 남편이 평생 공들여 지킨 것들이라는 걸. 그날 오후 정희는 서재에서 회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개발이 보유한 건물 목록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상가 건물 5채, 서초구 반포동의 오피스 빌딩 3채, 송파구 잠실의 대형 쇼핑몰 1채, 그리고 여의도의 업무용 빌딩 2채, 모두 합치면 자산 가치가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남편이 평생에 걸쳐 모았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남편이 세운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오늘도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하은의 모습은 어느 재벌가 부인 못지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하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을 마주봤습니다. 삼성동 건물 말인데요.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은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업체에서 건물을 사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세보다 10% 높게 쳐준대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아, 그 건물은 회장님이 처음 사신 건물이란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 하은의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팔면 이익인데 왜 안 파세요? 정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은아, 너는 아직 이 집안의 역사를 몰라.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하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사요? 어머니, 지금이 몇 년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씀 하세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해봤자 평행선일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 안 하시면 제가 이사회에 상정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투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뒤 하은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하은이가 또 건물을 팔자고 하네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당신이 평생 일군 거 제가 지킬 거예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단순히 건물을 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걸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노리는 걸까? 정희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갑작스러운 소리에 정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의 침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급히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가 남편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숨을 거의 안 쉬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 상황실 직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소 말씀해 주시고 환자분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희는 주소를 말하고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환자분을 눕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하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린 후에야 하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부터 전화하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하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은아,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불렀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하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전 새벽 5시에 스파 예약이 잡혀 있어요. 고급 스파라 예약 잡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아버님이 위급하다는데 스파가 중요해?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먼저 가 계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 하은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과장하지 마세요. 병원 가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전 스파 끝나고 바로 갈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스파 예약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위약금이 아까워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차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남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정희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정신 차려요. 하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구급차가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분주했습니다. 의사들이 남편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 주세요. 정희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 50년을 같이 해온 남편이 저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정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은 뇌출혈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가족분들을 모두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정희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하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스파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심지어 배경음으로 편안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모두 부르래. 아버님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셔. 하은이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건강하시잖아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하은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깔끔한 운동복 차림에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파에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고급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떠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지인의 병문안을 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셔 의식이 없으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전 회사에 연락 좀 해야겠어요. 아버님 쓰러지신 거 알리고요.
정희는 하은이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은은 복도 한쪽으로 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당장 소집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 경영권 문제도 있고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며느리는 경영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전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정희가 하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지금 아버님이 저렇게 위급하신데 회사가 중요해? 하은이 정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망하면 아버님 치료비는 누가 대요? 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은은 병원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남편의 모습,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남편의 비서이자 정희가 어려서부터 후원한 청년. 사모님, 회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윤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정희에게 깊게 절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은 어떠신지요? 정희는 윤호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호야, 회장님이 너무 위독하셔. 윤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꼭 좋아지실 거예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정희와 윤호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이에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윤호도 남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 윤호입니다. 회장님 꼭 깨어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남편 곁에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호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 사람에게 남편의 생사보다 중요한 건 회사와 재산이라는 걸.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반면 하은은 하루에 한 번 병원에 들렀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러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던 서류들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서랍을 뒤진 것입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금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고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책장, 소파 밑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야, 회장님 서재 금고 어디 있는지 아니? 윤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금고는 책상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어. 누가 가져간 것 같아. 윤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윤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이사님이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이가 왜 금고를 가져가겠어? 하지만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가장 의심스럽다는 걸. 정희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너 혹시 회장님 금고 본 적 있니? 하은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금고요? 무슨 금고요? 정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서재에 있던 금고 말이야. 지금 없어졌어. 하은이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금고를 가져가요? 어머니가 잘못 두신 거 아니에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금고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어. 금고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윤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서류들이요?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원장이랑 회사 주식 관련 서류들. 그리고 재산 목록. 윤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모님, 그럼 큰일입니다. 그 서류들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누구 손에 있는지.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금고가 사라진 것, 그 안에 든 중요한 서류들,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김상철 변호사입니다. 하은 이사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김상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정희는 서류 봉투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개발 보유 건물의 절반은 며느리 하은에게 상속한다.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언제 이런 유언장을 쓰셨어요? 김상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사인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은 한 달 전에도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가실 수도 없었고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직접 댁으로 방문했습니다. 여기 증인 서명도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분명 남편의 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릴 리 없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인정할 수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서명과 증인이 있는 이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보셨어요? 정희가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하은아, 내가 이걸 조작한 거지? 하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조작이요? 어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아버님이 직접 쓰신 유언장인데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협박한 거 아니야? 하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함부로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변호사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호가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호야, 우리가 져가고 있어. 윤호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격리부장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긴급 이사회요? 누가 소집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하은 이사님입니다. 회장님 부재 중 경영권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희는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윤호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회사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하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로 이사회를 소집한 거니? 하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신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이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회사의 손해입니다. 하은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임시 대표이사직을 맡겠습니다. 정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이 살아 계시는데 무슨 대표이사야? 하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은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현실을 봐야죠.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하은 이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정희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이 이미 이사들을 포섭한 것입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하은 이사의 임시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하시는 분? 10명의 이사 중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와 윤호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태성개발의 임시 대표이사입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쿠데타야. 절대 인정할 수 없어. 하은이 서류를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합법적인 절차예요. 회장님의 유언장도 있고요. 정희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 유언장은 조작이야. 하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증거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윤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 치밀합니다. 하은 이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저 애가 회장님이 쓰러지길 기다린 거야. 윤호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길 거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가 며느리 손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오래된 친구 이종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종수는 남편과 50년 지기였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이요? 이종수가 정희를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유언장, 금고 도난,
그리고 이사회까지. 이종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요? 이종수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이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증거. 또는 하은 씨가 금고를 훔쳤다는 증거. 정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종수가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포기하지 마시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요. 정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정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오시네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의가 물었습니다. 여긴 왜 온 거니? 하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께 제안하러 왔어요. 정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제안? 하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러나시면 이 집과 생활비는 보장해 드릴게요. 정의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날 쫓아내겠다는 거니? 하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편히 쉬세요. 정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아, 넌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하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정의가 소리쳤습니다. 비즈니스. 이게 비즈니스야?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하은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안은 일주일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하은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 평생을 지켜온 집,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정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의는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지금 이 순간도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 윤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윤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호야? 정의가 물었습니다. 윤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개발 박태성 회장 사망설, 경영권 분쟁 시작되나. 정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회장님은 살아 계시는데.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 이사가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정의는 급히 경제 뉴스를 켰습니다. 태성개발 주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박태성 회장 건강 악화설에 투자자 패닉. 정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애가 미쳤구나. 회사를 망칠 작정이야. 윤호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하은 이사는 회사를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주가를 떨어뜨려서 싸게 주식을 사 모으려는 거예요. 정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은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먼저 유언장으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고 주가를 떨어뜨려 나머지 주식까지 사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호야, 우리 주식은 얼마나 돼? 정의가 물었습니다. 윤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사모님과 회장님 명의로 된 주식이 55%입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직 우리가 대주주야. 윤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원장 대로라면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하은 이사가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럼 경영권이 넘어가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하은아, 내가 언론에 흘린 거지? 정희가 물었습니다. 하은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전 그냥 회사 상황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살아계셔. 내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하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아버님은 이미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너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제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남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윤호가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와 윤호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 말 들려요?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정희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요.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몸이 약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정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윤호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남편이 윤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유 원장 쓴 거 기억나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유 원장을 쓰신 거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로. 남편의 말은 어눌했지만 정희는 알아들었습니다. 억지로? 누가 억지로 쓰게 했어요?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희와 윤호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은이 남편을 협박해서 유 원장을 쓰게 한 것입니다. 여보, 어떻게 협박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은이 아들 준서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 원장에 사인하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회장님 증언이 있으면 유 원장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반드시 이길 거예요. 남편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하은은 남편이 깨어난 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하은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하은아, 이제 끝이야. 회장님이 모든 걸 말씀하셨어.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을 협박해서 유언장을 쓰게 한 것, 아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 다 알아. 하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윤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 다 녹음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하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정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내가 한 짓을 다 밝힐 거야. 법정에서 보자.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이제 우리가 이길 차례예요. 이틀 후 정희는 이종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남편의 녹음 파일과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협박에 의한 유언장 작성. 그리고 금고 절도 혐의로 고소합니다. 정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하은을 소환했습니다. 하은은 경찰서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협박이요. 증거가 있나요? 하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 준서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하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이종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은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병원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하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하은 씨, 회장님 서재 금고는 어디 있습니까?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고요? 저는 모릅니다. 그때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윤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택의 현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하은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호가 말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짐이에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가방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하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원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내 윤정희에게 상속한다. 진짜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은이 조작한 유언장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경찰이 하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은 씨, 협박, 문서 위조,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저는 억울해요. 하지만 경찰은 하은을 연행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였던 사람, 가족이었던 사람,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배신한 사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은 전 이사는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이사직을 즉시 해임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회장으로 아내 윤정희를 임명합니다. 이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는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정의와 남편은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가족을 제대로 못 지켜서. 정의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 폭풍을 이겨낸 부부,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법정, 하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하은, 협박, 문서 위조, 절도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의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이 준서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장의 금고를 훔쳤습니다. CCTV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은이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인 정신 착란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정신 착란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윤정희를 불러주십시오. 정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정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쓰러진 날 스파에 갔습니다. 위약금이 아깝다며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은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습니까? 피고인이 정말 나쁜 의도였다는 증거 말입니다. 정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그날 며느리는 회장 계좌에서 50억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회사 자금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피해자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의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짓밟았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하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하은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법정 경비가 하은을 일으켰습니다. 하은이 정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은 울며 끌려나갔습니다. 정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소, 여보. 윤호가 두 사람에게 절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희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호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야.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정희가 승리했습니다. 남편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여보. 새로운 시작이에요.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저택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회복되어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어요. 신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부회장이 된 후로 회사가 더 좋아졌소.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일군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호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태성개발 올해의 우수 기업상 수상. 정희와 남편이 함께 웃었습니다. 호야, 이것도 내 덕분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이제 태성개발의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와 남편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서 도련님이 한국에 오신대요.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언제? 윤호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싱가포르 지사를 정리하고 본사로 복귀하신답니다.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보겠구나. 정희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후 공항. 정희와 남편은 아들 준서를 기다렸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준서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서가 달려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준서야, 보고 싶었다. 정희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없는 사이에 너무 힘드셨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갔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있어. 7년형을 받았단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애가 선택한 길이었어.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아, 이제 회사 일을 배워야겠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남편과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태성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와 남편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정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정희가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식이 끝나고 정희는 남편과 함께 저택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소. 함께 말이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50년을 더 살아도 모자랄 거요. 정희도 웃었습니다. 그럼 100년을 더 사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 폭풍을 이겨낸 부부, 이제는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한 부부. 저 멀리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여보. 1200억 건물의 주인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정희와 남편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